안녕하세요. 롱마켓TV 서변입니다. 오늘은 모 신협의 아파트 채권을 거래하고자 투자자분을 모시고 신협에 왔습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나오는 길인데, 아마 이제 두 번째 투자이신 투자자분들이어서 좀 어떤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이제 두 번째 아파트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이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아파트 채권은 처음이라서 기대도 되고 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저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나 뭐 선순위 배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게 1순위여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론파의 서류라든가 그걸 보고 확실하게 이제 없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이자라던가 그 연체이자라던가 그런 걸 저희가 배당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이제 직접 그 론 파일을, 그러니까 신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론 파일을 직접 이렇게 열람해보고 하셨는데 좀 실제로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번에는 이제 그 론 파일을 전부 다 못 봤는데, 이번에는 다 볼 수가 있어서 그 차주분에 대한 뭐 상황이라던가 이 아파트에 대한 채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안전성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론파일을 봤을 때 그 연체이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차주분 같은 경우는 회생 신청을 했었는데 그 회생 신청 기한이 언제 신청을 해가지고 언제 정도의 종료가 될지 그것까지 이제 감안을 하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고 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고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회생이 들어간 채권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회생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경매 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감안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두 분 이렇게 이번에는 같이 공동 투자를 결정하셨는데, 은행 방문하시고 느낀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론파일 보는 게 저도 제일 좀 좋았는데, 그 부분을 다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직접 은행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장님 만나 뵙고 직접 얘기 들으니까 더 신뢰감도 더 생기고 더 그런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보니까 이제 두 분이 궁금한 것도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고 했는데 잘 해주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근질권 대출을 또 당행해서 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행해서 하다 보니까 타행 조달보다는 근질권 대출 금리가 좀 많이 낮았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뭐 7에서 8%도 가는데 저 요번에 몇 프로였죠? 3.5% 진행을 굉장히 낮게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그만큼 투자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근질권 대출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채권, 그러니까 이번 아파트 채권을 선정하신 계기라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다세대나 다가구를 하려고 계속 알아봤었는데요.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채권 분석할 때 이제 수익률이 괜찮더라도 좀 이제 협상하는 부분이 조금 쉽지가 않았고요. 할인을 많이 받더라도 다른 협상자가 있어가지고 또 뺏기거나 그런 경험이 많았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협상이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아파트는 끝까지 이제 협상이 잘 돼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그래도 한 20% 정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됐는데, 채권 원금에 매입을 하더라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저렴하게 지금 매입을 한 것 같아서 흡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채권에 아무래도 룸이 좀 있다 보니 시세대로 뭐 팔리거나 아니면은 시세 대비 어느 정도 낮게 낙찰이 되더라도 수익률은 그래도 투자금 대비 한 30% 내외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연 30% 정도 보고 계신 거죠? 이 채권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제네트 대부의 이제 신이사님께서 임장 한번 다녀와 보시고 추천을 좀 해주셔서 그쪽 이제 지역에 대해서 임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파트가 그래도 준신축이었고 주변에 이제 개발 이슈가 있었고요. 강남에서 그래도 지하철 타면은 한 20분에서 30분 내로
올 수가 있는 곳에 있는 아파트여서 그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자 여기 중앙지법에 왔는데 오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은 경매 사건 열람을 위해 제가 직접 왔습니다. 보통 근질권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기관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 자료들을 보통 이제 은행에서 다 준비해서 넘겨주면 제가 전달을 해주고 그걸 이제 근질권 대출기관에서 보통 심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서류가 일부 빠져서 제가 직접 열람을 하러 서울중앙지법에 왔습니다. 어떤 서류죠? 지금 빠져있는 서류가 교부청구서라는 서류인데 그 교부청구서는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서류 중에서는 중요한 게 있죠. 우리보다 선순위이냐 이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간혹 교부청구서 중에 당해세 같은 것들은 선순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근질권 대출기관에서는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 그 서류만 전달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는 근질권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건가요? 뭐 100%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본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심의가 거의 끝났고 열람하지 못한 서류들만 체크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조만간 근질권 대출이 실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 종기와 동시에 진행된 건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시는 건가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종기 끝나자마자 이제 근질권 대출을 의뢰하는 건데 배당 종기 근처에 하다 보니 이제 자료가 미비한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끔 전자 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그런 제출된 서류들이 가끔 전자 사이트에 이렇게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NPL을 투자함에 있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기다려서 이 서류들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은 주로 이제 교부청구서 그리고 이제 선순위 채권의 여부, 특히나 교부청구서들 그 중에서도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장애세가 보통 될 텐데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는 기관인 구청, 시청 이런 곳에서 제출한 교부청구서들은 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